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42살 딸이 68 어머니를 업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 총알이 빗발치는 강 한복판에서. 이것은 2019년 실제로 있었던 한 모녀의 탈출 이야기입니다. 그 일부 어머니의 마지막 겨울. 2018년 11월 함경북도 청진시. 새벽 3시 나는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석탄도 떨어졌고 전기도 끊긴 지 사흘째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피었습니다. 손수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야. 엄마 이제 안 되나 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김정희. 42살에 결혼도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68.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는 결핵까지 걸리셨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엄마. 돈이 어딨니? 배급도 나오지 않는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쌀 1kg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화장품, DVD, 옷가지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정희 동무, 오늘 좀 어때요? 단골 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새 장사가 안 돼요. 맞아요. 다들 돈이 없어. 근데 정희 동무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다며? 네. 약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촌 언니 알죠? 작년에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식당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대요. 북한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지만 잡히면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정희 동무 어머니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또 피를 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그 2부 암흑의 거래. 탈북을 도와준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장마당 뒤편 허름한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브로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희 동무. 김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혼자도 위험한데 노인을 모시고 간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해요. 하지만 김 씨는 손가락 5개를 펼쳤습니다. 500달러. 두 분 다 건너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500달러.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 씨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첫째,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둘째,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셋째,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잡혀도 저를 절대 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가족은 물론이고 당신 친척까지 다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에는 공장에 나가고 낮에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은 돈은 50달러.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희야, 너 무리하지 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좋은 약 구해올게요. 희야, 엄마는 이제 됐어. 너나 잘 살아.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3부 결정의 순간. 2019년 1월 15일. 정의동무, 큰일 났어요. 해숙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보이부에서 단속 나왔어요. 누가 한국 드라마 본 거 걸려서. 동네 전체를 뒤지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방에도 한국 드라마 DVD가 몇 개 있었습니다. 빨리 숨기세요. 집으로 달려가 DVD를 모두 꺼내 마당에 묻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희야,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집에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언제 제가 잡힐지,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지금.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돈은 준비됐어요? 100달러 있어요. 나머지는 중국 가서 갚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토요일까지 사흘. 저는 비밀리에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의 옷, 약, 아버지 사진, 신분증.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희야, 내가 요새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눈치를 채셨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데 갈 거예요. 좋은데? 네. 엄마 병 고칠 수 있는 곳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희야, 설마.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엄마 살려드릴게요. 사부 어둠 속의 행군.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저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가야 해요. 지금? 네, 지금. 어머니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저도 검은 패딩과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희야, 우리 진짜 어디 가는 거니? 엄마,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조용히 따라오세요. 밤 11시 약속 장소인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와 5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와 그들의 아이, 그리고 20대 청년 둘. 다 들어왔네요. 출발합니다. 김 씨가 앞장섰습니다. 일행은 어둠 속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걷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헉헉거리셨습니다. 엄마, 제가 업을게요. 아니다. 희야, 너 무거워. 괜찮아요. 엄마는 가볍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정말로 가벼웠습니다. 4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불빛. 앞서가던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경비 초소였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일행은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엄마, 참으세요. 10분을 엎드려 있었을까요? 김 씨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희야. 엄마 내려놔. 너 쓰러지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정희 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잖아요. 새벽 2시.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오부생과 사해강. 물이 얼어있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진 않았어요. 중간은 깨져 있을 겁니다. 조심해서 건너야 해요. 강폭은 약 100m. 그리 멀지 않아 보였지만 한겨울밤 영하 15도의 강을 건넌다는 건. 출발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불빛이 보이면 즉시 엎드리세요. 김 씨가 먼저 강에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부부가 아이를 안고 내려갔습니다. 청년들도 뒤따랐습니다. 엄마, 우리 차례예요. 희야,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업고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20m쯤 갔을까요? 콰지직. 얼음이 깨졌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하의 물. 숨이 막혔습니다. 희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엄마.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청년이 달려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가야 해요. 빨리.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점점 얼어갔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50m를 더 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경비되었습니다. 안 돼.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빨리. 타탕탕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고개 숙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얼음 위를 물속을 필사적으로. 타탕탕. 총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청년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쪽 강변까지 10m.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졌지만 기어서라도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중국 땅.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육부 자유의 맛. 정희 씨, 일어나세요. 김 씨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제 품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빨리 옮겨야 해요. 여기서 5km 떨어진 곳에 안가가 있어요. 청년들이 어머니를 들 것처럼 들었습니다. 총에 맞은 청년은 어깨를 다쳤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중국 조선족 마을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60대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얼른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얼어 죽겠어요. 따뜻한 물과 마른 옷, 그리고 뜨거운 국물이 나왔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요? 방에 누워 계세요. 몸을 녹이고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희야. 여기가 어디니? 중국이에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엄마 병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부 끝나지 않은 여정. 중국에 머문 지 일주일. 정희 씨,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송시켜요. 여기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해요. 몽골이나 태국.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브로커를 통해 가야죠. 하지만 김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 1인당 2,000달러. 2,000달러. 두 사람이면 4,000달러.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저는 조선족 마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00달러를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구한 약을 드시고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면서 희야, 여기 밥이 왜 이렇게 맛있니? 엄마,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500달러를 모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볼게요. 돈은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2020년 3월,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까지 차로 이틀.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어두운 짐칸 안. 어머니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4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짐 검사합니다. 공안의 목소리.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괜찮네. 가시오.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잘 살아요. 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부 새로운 시작. 2020년 8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한국이에요. 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치료. 결핵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만 잘 드시면 완치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1년 1월,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만든 빵이에요. 우리 딸 대단하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산책도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지 뭐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400km의 여정. 두만강의 총알. 중국에서의 도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2023년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희야, 엄마 이제 건강해졌어.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이게 제 인생이에요. 엄마랑 함께하는 게요. 저는 지금 제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가게를 낼 수 있기를 꿈꿉니다.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빵집.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해숙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동네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